안녕하세요. 저는 장보인이라고 하고요. 13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이상의 것들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항공사에 정비사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혹은 관광업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요소에 들어가는 직원들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모크업 실습실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의 그 객체를 그대로 가져다가 재현을 해 놓은 곳입니다. 보시면 비행기 내부와 똑같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하는 것들, 음식 배분하고 하는 것들 다 여기서 실습을 합니다. 제가 늘 강의 때마다 했던 잔소리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 말아라.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저 이거 알 것 같은데요 하는 거 하지 마라.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정말 별개의 것이고, 아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아는 거. 제가 이 잔소리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학생들한테는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봐라. 여학생들한테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봐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장 잔소리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는 것. 두 번째는 진실로 대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직업에서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저 역시 그랬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내가 이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토익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아니면 이민을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목표가 분명하면 영어는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당황스러웠던 점이 있는데요. 학생이 수업 시간마다 2주차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지각도 안 하고 일찍 와요. 세 번째 되는 날은 이게 교수의 자존심을 긁는 것 같아서 그 학생을 불렀어요. 학생, 왜 자꾸 엎드리는 거야? 일어나 봐. 학생은 이 수업이 지루하면 다른 수업을 선택하는 게 어떤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한참 갸우뚱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한국말 잘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그 친구에게 이제 밀착 질문을 했더니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고 첫 수업에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그 수업을 듣는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고, 그 친구는 한국말도 듣기가 좀 어려웠고 내용도 너무 쉬워서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 못한 이야기들이 아마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그런 따뜻함에 위로를 받지 않았었나, 본능적으로 저는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에는 부모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먼저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물어봅니다. 10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면 거의 90%는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직업을 통해서 네가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친구들이 대답을 합니다. 10년 동안은 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용기를 내봐라. 그 다음에 네가 그 안에서 진로를 바꾸던 업그레이드를 하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전 제안을 합니다. 용기를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제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요. 예전에 어떤 시인의 시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질환지교라는 생각, 저녁을 먹고 김치 냄새가 풍풍 풍기는 입으로 찾아가도 허물없이 만나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은 조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챕터 1은 이제 접고요. 다음 챕터를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몇 가지 후보는 있는데요. IT 관련된 일들을 조금 하고 싶고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그리고 뭐 뷰티 이런 쪽 연관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밑에 저보다 훨씬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설 자리를 또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분들의 좋은 교육을 더 학생들이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렵죠. 제가 못 가본 길, 안 가본 길에 대한 걸음들은 항상 두려워요. 근데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두려움 따위는 가라앉혀 놓고 용기를 다시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되게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좋다니까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제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 선택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큰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양분이 어쩌면 앞으로 선택에 대한 큰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용기를 가져봅시다. 시작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작하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전신 건강과 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안녕 학생들, 잘 지내고 있지?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야. 나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디고 나야지만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용기를 내서 일단은 부딪혀봐. 피하지 말고. 그게 내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안부일 것 같아. 그리고 힘들면 찾아와. 아직까지 삼겹살과 소주는 유효해. 내가 직접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여러 가지 나의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늘 힘내고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의 하루 속에서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찾으면 아마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 혹시 내가 말로써 상처 준 것들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때는 애정으로 한 말들이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늘 잘 되기를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줄게. 잘 지내자. 화이팅! 행복하세요.